받고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뭐 이런 발표 자료 이런 거 만든다고 바쁘다 보니 함께 하지 못했는 것 같아요. 각자의 그런 것들을 했는 게 조금 아쉬운데 아무튼 각자 자기가 관심 분야 아니면 내가 뭐 고치고 싶은 점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의논을 했고 또 그걸 주제로 삼아서 발표 자료를 좀 많이 열심히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 학기 동안 고생해준 우리 팀원들에게 좀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먼저 첫 번째 성경이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김성경입니다. 저의 LTI 제목은 영어 성적 올리기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와 선정 이유, 이번 학기 목표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활동 내용 안에는 제 노력을 간단하게 정리한 활동 내용 정리라는 것과 제 노력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논수형평가를 위해서 노력한 활동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과와 이번 LTI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LTI 주제는 영어 성적 올리기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 첫 번째는 제가 영어에 대한 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학 때 대구에서 영어랑 수학학원을 다녔었습니다. 그때 영어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최근에는 영어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1학년 때 중간고사 영어 시험을 잘 못 봤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1학년 중간고사를 57점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기말고사 때는 92점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2학년 지필평가를 전부 100점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LTI 목표는 바로 한 학기 동안 영어평가를 전부 A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영어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바로 이 자료를 가지고 영어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영어평가 계획표는 1회 고사, 2회 고사 각각 30%로 들어가고 수행평가는 3개로 나뉘어지는데요. 말하기와 영어 듣기 평가, 논수형 평가로 나뉘어집니다. 영어 듣기 평가와 말하기는 각각 10%, 그리고 논수형 평가는 20%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을 더 많이 공부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목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필평가를 위해서 노력한 활동은 매일 본문 쓰기, 단어 외우기,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일단 3개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말하기와 영어 듣기 평가, 그리고 논수형 평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영어 듣기 평가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적어놨는데요. 그 공부를 하지 않은 이유가 영어 듣기 평가가 쉬울 줄 알아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결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어 듣기 평가 이외에 수행평가와 논수형 평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는 읽으면서 외웠고요. 그리고 논수형 평가는 단어 외우기, 전체적으로 적으면서 외우기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노력한 활동 과정들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필평가를 위해서 노력한 활동 내용 첫 번째는 매일 본문 쓰기입니다. 저는 시험 치는 날 한 달 전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본문을 썼는데요. 어떻게 썼냐 하면 먼저 본문을 쭉 다 쓴 다음에 문법이나 단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선생님들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본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저에게 맞는 영어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단어 외우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에서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단어를 알아야지 본문이나 문장들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어워라는 앱을 이용해서 단어들을 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어워라는 앱입니다. 이 앱에 들어가면 사진에서 보이듯이 오늘의 할 일처럼 오늘 할 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단어를 외웠고요. 그리고 단어 말고도 문장도 공부할 수 있어서 전부 공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기입니다. 저는 문법이랑 본문, 단어를 어느 정도 공부했다고 생각되면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다녔던 문제집도 풀었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 풀었던 문제집은 문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틀리거나 모르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모르는 문제나 틀린 문제가 있을 때 저는 그 이유를 찾고 보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형과 비슷한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공부 방법이 저에게 딱 맞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지필평가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행평가를 위해서 노력한 활동 내용입니다. 수행평가는 말하기입니다. 말하기는 문장들을 외워서 앞에다가 발표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외웠습니다. 그럼 제가 문장들을 외우는 영상을 함께 보시죠. 소리는 안 날 거예요. 진짜 열심히 외우네. 이처럼 저는 열심히 문장들을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 논술형 평가를 위해서 노력한 활동 내용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단어 외우기입니다. 선생님께서 단어를 틀리면 부분 점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단어들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평가는 원어워로 이용하지 않고 중학영단어 9,000개 단어장을 가지고 단어들을 외웠습니다. 물론 원어워로 외워도 되지만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싶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문장들을 전체적으로 적으면서 외웠습니다. 선생님께서 교과서 내에 10개의 문장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적으면서 외워보았습니다. 이처럼 저는 다양한 공부 방법으로 지필평가, 수행평가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1회 고사, 2회 고사 모두 별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수행평가와 서 논술형 평가는 모두 A를 받았고 영어 듣기 평가는 B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영어 듣기 평가가 B가 나오는 바람에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영어 듣기 평가로 인해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그래도 지필평가를 모두 100점을 받아서 그 순간만큼은 뿌듯했습니다. 다음 2학기에는 영어 듣기 평가와 다른 평가들을 모두 잘 받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LTI라는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뿌듯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목표에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어 공부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 저에게 맞는 영어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학년 김성경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또 내가 질문하면 안 되는데 영어 성적 올리기를 실패했지만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그 결과를 들어보니 성경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어 성적 올리기라고 하는 이 LTI 주제가 성경이가 혹시나 다른 교과에서도 또 적용될 가능성이 앞으로 있습니까? 네. 예. 그러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셨나요? 네.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은 그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저와 맞다고 생각되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적으면서 외우는 게 저와 맞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없으시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이 대단하네. 성경이는 간성중학교 발표 잘했는 애보다는 한 거. 우리가 실제로 가서 봤던 애들보다 더 나은 거. 딱 발표하는 내용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ATI 활동을 PPT로 만들어 발표하게 된 정성환입니다. 제목은 마이스터그를 입학을 위한 나의 노력이고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마이스터그들의 취업 현황과 학과를 비교해서 저에게 잘 맞는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진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그 입학을 위한 저의 노력을 말하겠습니다. 목차 첫 번째로는 주제 선정 이유, 두 번째는 마이스터그란, 세 번째는 제가 관심을 둔 마이스터그, 네 번째는 결정한 마이스터그와 입학을 위한 나의 노력, 다섯 번째는 ATI를 마무리하며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주제 선정 이유는 고등학교 종류 중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목고, 자사고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마이스터고로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한 이유는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도 잘 안되고 연봉이 낮은 사람들이 많은데 마이스터고를 진학한 선배들과 주변 사람들을 보면 높은 연봉을 받고 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남들보다 거의 3, 4년 정도 빨리 취업해서 부러웠고 젊은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이스터고란 공식 명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인데요. 저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는 뜻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설명하자면 그 분야에 필요한 인원을 투입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말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이스터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뜻은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마이스터라는 뜻은 전문가 또는 장인을 말하는데 그냥 쉽게 정리하자면 마이스터고란 그 분야의 투입이 필요한 전문가 그리고 장인을 빨리 만들어내는 학교입니다. 이제 제가 관심을 둔 마이스터고를 발표할 것인데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마이스터고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관심을 둔 마이스터고는 부산 자동차고등학교, 경북 소프트웨어고등학교,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입니다. 이제 제가 차례순으로 말한 마이스터고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부산 자동차 고등학교에 대해 발표하려면 학과는 자동차 정비과, 자동차 기계과, 자동차 디자인과가 있고 기숙사가 있고 저의 관심도는 중간입니다. 이유는 자동차 관련된 쪽에 흥미가 있긴 하나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률과 취업 현황은
취업률과 취업 현황은 대기업 26.7%, 중견기업 34.1%, 강소기업 26.8%, 공공기관 9.8%, 기타 1.6%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북 소프트웨어 고등학교에 대해 발표하자면 학과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보보안과 데이터베이스 관리과가 있고요. 기숙사가 있고 만족도는 하이입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이유는 그쪽 계열과 적성에 맞지도 않고 흥미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률과 취업 현황은 이제 웹 백엔드 개발자 13명, 게임 메타버스 개발 6명, 응용 프로그램 개발 5명 등등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으로 이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에 발표하자면 학과는 전자과 메카트로닉스과가 있고 기숙사가 있고 만족도는 상입니다. 이유는 전자라는 분야에 대한 흥미일치 정도가 높고 적성에도 잘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상으로 했습니다. 취업률과 취업 현황은 이제 대기업 38.3%, 중견기업 21.1%, 강소기업 28.7%, 공공기관 6.7%, 기타 5.3%입니다. 이렇게 다른 계열의 마이스터거를 비교한 후 제가 결정한 고등학교는 구미전자고등학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교한 학교 중에 거리가 제일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입학 설명회를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였는데 부모님이 학교도 크고 다방면에서 좋은 학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말씀해 주셔서 부모님의 기대 일치 정도가 높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한 학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흥미일치 정도가 높습니다. 네 번째는 비교한 학교의 공통점이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젊은 나이에 돈을 빨리 벌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미전자공고 학생들이 94% 정도가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평균 자격증 5.4개를 취득하고 있는데 저도 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여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마이스터고들에 비해 높은 취업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선정한 후 입학을 위한 제가 한 노력은 입학 설명회를 참여하고 토익 준비나 히커스 토익 교재를 구입하여 강의를 보면서 풀어보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주로 문법을 공부하였고 NCS 교재를 구입하여 어떤 문제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았고 면접에 관한 책을 성주에 있는 도서관에 찾아서 읽고 면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작성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입학을 위해 한 노력 첫 번째로 입학 설명회를 참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학교에 진학 중인 선배와 진학 전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들어오기 전에 토익 준비와 NCS 교재를 사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면접에 관한 책도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이것을 입학 설명회를 갔다 온 후 준비했습니다. 먼저 토익 준비를 한 노력의 흔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NCS 교재의 문제 유형을 정리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 유형은 의사소통 능력인데 주어진 글의 요지를 파악하고 문맥을 이해하며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문제, 공문서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 대화나 협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적절한 대안을 방안을 묻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수리 능력인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 기본 연산 문제랑 그래프랑 표를 분석하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그리고 확률, 통계, 수열, 기하 등 수학적 개념을 활용한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문제 유형은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주어진 상황에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문제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문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유형은 자원관리 능력인데요. 시간표나 일정 계획을 작성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하는 문제와 예산을 편성하고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문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면접에 관한 책을 읽고 중요하게 여기는 걸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인데요. 1분 내로 간결하게 핵심을 담아 하고 자신이 가진 역량과 직무와 연관성을 강조하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원 동기인데요. 회사와 직무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진솔하게 설명하고 회사의 비전과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직무 관련 경험인데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성과를 강조하고 그 경험에 해당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설명하는 걸 말하고 있고, 네 번째는 역량 질문인데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 핵심 역량 중심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고 각 역량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준비하라는 걸 말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상황 대응인데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비하여 자신의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준비하고 스타일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으로 답변하라는 걸 말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자기 발전 계획인데요. 입사 후 목표와 자기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라는 걸 말하고 있고, 일곱 번째는 질문 준비인데요. 면접 마지막에 할 질문을 준비하라는 말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의와 태도인데 면접 내내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적절한 눈맞춤과 미소로 경청하는 자세를 잊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 목차인 LTI 활동을 마무리하며 느낀 점을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시간 동안 LTI 동아리를 하면서 학교에서 LTI라는 활동으로 실제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런 PPT를 만드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적응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매우 좋았고 취업 시 큰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분야에서 한 학기라는 경험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며 저의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후배, 친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점이 있으면 말해주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알려줘서 이러한 피드백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네 번째는 활동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나중에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희망하는 고등학교가 어딘지 잘 알게 되었고
제가 원하는 꿈도 잘 알게 되어서 제가 원하는 진로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LTI 활동에 대한 프로젝트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이거 큰 화면으로 해서 큰 화면. 안녕하세요. 저의 LTI 주제는 취업률이고요. 그리고 취업률이고 목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저의 목차는 주제 선정 이유, 활동 내용, 느낀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제 선정 이유는 한전, 포스코 등의 좋은 곳에 취업하였다는 선배들의 소식을 간간히 들었어서 취업률이 어떤지 흥미를 갖게 되어 선정하였습니다. 저의 활동 내용은 거의 조사한 내용과 다름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대학교 학과별 취업률을 들고 와봤습니다. 1등은 치의학, 2등은 의학, 3위는 군사학, 4위는 한의학 등 의학 쪽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고요. 9위에 있는 작업치료학에 대하여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 중재하는 보건, 의료의 한 전문 분야라고 합니다. 취업률을 보았을 때 취업률을 보았을 때 70%까지만 소개를 조금 해보자면 일단은 치의학, 의학, 군사학 같은 그런 유명한 과들은 일단 제외하고 모르실 것 같은 인문융합 정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문융합은 인문학과 다른 과를 융합한 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위권 2개 정도 그리고 더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위권 2개는 신학과 기독교 교육 2가지가 있었는데요. 신학과 기독교 교육이 왜 취업률이 적을까 생각을 하다가 열심히 조사를 해봤는데요. 옛날 기록에서는
취업률을 볼 때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그 기준으로 하였는데, 신학에서는 교회로 했을 때 그런 보험을 굳이 가입하지 않거나 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 있던 신문을 보니 신학대학에서는 정원 미달 같은 이유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의 취업률 상위 15개 정도 더 들고 와 봤는데요. 마이스터고 취업률에는 첫 번째가 한국 원자력 마이스터 고등학교, 두 번째가 한국 에너지 마이스터 고등학교, 경북 바이오, 미림 여자 정보과학고,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수원 하이테크 공주 마이스터고, 인천 전자 마이스터고, 부산 회사고, 동아 마이스터고, 원주 의료고, 합덕 제철고, 충북 반도체고, 포항 제철공고, 구미 정자공고, 이렇게 15가지 정도를 들고 와봤습니다. 이 학교의 주요된 과들은 이 고등학교들의 취업률이 저기 상위권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에너지 관련, 원자력 정보 관련, 전기, 전자, 그리고 미디어, 소프트웨어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성하고 취업자 수 관련돼서 그래프를 한 개 더 들고 와봤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연도가 지날수록 특성하고 졸업생 중 취업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일까 열심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특성화고를 가서 취업이 아니라 대학 진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조사하고 그 다음에 직업 관련 글을 읽었습니다. 미래 직업 같은 글을 여러 개 읽으면서 미래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직업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몰랐던 학과들과 직업 등을 알 수 있었고, 현재 취업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LTI 활동을 하면서 미래 직업에 관련된 조사도 하였는데 미래에는 더 많은 직업이 생겨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취업률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생기 뭐 올라오겠어. 생기 질문해라 빨리.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11번 이유로입니다. 제가 LTI 시간에 선정한 주제는 성경 쓰기와 기도문 쓰기입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1. 천주교란 2. 고령 성당 소개 3. 성경 쓰기와 기도문 쓰기를 하게 된 이유 4. 성경 쓰기와 기도문 쓰기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먼저 성경 쓰기와 기도문 쓰기를 하며 생각나는 대표적인 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LTI 발표 시간에 제가 믿는 천주교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주교회는 하느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전 세계의 천주교회는 국가, 민족, 인종과 관계없이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같은 예식을 실천하고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전생애를 봉헌한 이들이 있습니다. 성직자와 수도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성직자는 교황, 주교, 신부를 가리키며 신부는 주교의 협력자로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평생을 독신으로 교회 봉사합니다. 수도자는 물질주의와 배금주의를 거부하는 가난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기 위해 결혼을 포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가 장소에 기꺼이 따를 것을 약속하는 순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남자 수도자를 수사라 부르고 여자 수도자를 수녀라고 부릅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후손의 아름다운 효행으로 보고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주나 지방을 오시는 미신적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공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하느님께서 인간 가운데 직접 당신 아들의 어머니로 선택하셨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따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지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개신교, 천주교와 개신교의 공통점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죽고 부활했다고 믿고 세례를 통해 신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교회를 믿고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유일신 종교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은 천주교는 미사를 중심으로 한 예배, 라틴어가 여전히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찬례가 예배의 중심입니다. 개신교는 설교와 찬양이 중심인 예배, 각 교단과 교회마다 예배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하나님의 단어가 다릅니다. 하느님은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의미는 천주교 신자들이 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늘과 님이 결합된 단어로
하늘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의미는 개신교 신자들이 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유일신을 강조하는 의미로 하나와 님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성경 관수가 다릅니다. 천주교는 성경 외에도 외경이라는 추가적인 책들을 포함하고 성경과 외경 모두 중요한 책으로 여깁니다. 개신교는 외경을 포함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중요한 책으로 여깁니다. 다음으로 고령성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성당은 경성 1964년에 건립되었고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1년 재건축을 하였고 한국의 환경과 문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건축 양식을 도입하였고 높은 천장과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순백의 외관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고령성당 영상을 보겠습니다. 미사중이지. 고령성당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고령성당의 신부님이신 박현찬 신부님은 2009년 6월 24일에 신부님이 되었습니다. 성경 쓰기와 기도 쓰기를 하게 된 이유는 성난 뒤편에 성경 쓰기를 하는 곳이 있는데 신자분들이 시간이 날 때 성경을 필사하는 모습을 보고 언젠가 나도 성경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LTI 주제를 성경 쓰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미술 선생님께서 기도원 쓰기도 추천해 주셔서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성경 쓰기와 기도원 쓰기의 목표 구약 성경 창세기 2장까지 2장까지 쓰기 매일 적기입니다. 쓰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성경 쓰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성경을 쓰려고 하면 더 늘고 싶었지만 성경을 쓰면 마음이 뿌듯해졌고 성당에서 신자분들이 성경을 적을 때 얼마나 열심히 적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원 쓰기를 하면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꾸준히 하는 습관이 만들어져서 질문요. 질문 없어요.
안녕하세요. 3학년 엄나희입니다.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가 되기 위한 나의 노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PPT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제 선정 이유와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의 정의, 그리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방법, 꿈을 위해 노력했던 과정, 마지막으로 느낀 점까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4학년 때 TV에서 우연히 반려동물을 훈련시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나운 반려동물을 멋있게 케어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려동물들을 멋지게 케어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의 정의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정의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해를 하기 쉽게 사진 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옆에 있는 강아지를 보시면 사람에게 무섭게 매섭게 짖는 모습입니다. 이 행동은 강아지가 반항심을 보이는 행동으로 옆에 있는 고양이도 하악질을 하며 반항심을 보이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하나 보실게요. 뭐야? 그런 거 아니죠? 가만히 있어! 뒤로 가. 뒤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행동 특성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거나 공격성 완화 방법을 상담이나 교육, 행동 등의 교육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다음으로 자격증을 따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법인데요.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 4가지를 꼭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는 깔끔하게 해야 합니다.
절대 필기 과목만 보기 때문에 필기 시험만 보기 때문에 필기를 깔끔하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험을 치는 과정입니다. 1차는 필기시험, 2차는 실기시험인데요. 마찬가지로 필기시험만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문항은 총 20문항이며 전부 객관식으로 진행하고요. 4개의 과목 전부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꿈을 위해 노력했던 과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LTI 자료인데요. 3월부터 7월까지 정리를 해서 넣었습니다. 3월 동안 활동 내용을 보자면 반려동물에 관해 자료조사를 하였고 반려동물 훈련 방법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4월 동안 했던 활동 내용은 그냥 3월, 4월 좀 똑같긴 한데 반려동물 행동에 관해 자료를 찾았고 반려동물을 훈련시키는 영상 자료를 보았습니다. 5월 동안 했던 활동 내용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자료조사를 하였고 간단하게 PPT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PPT를 만들었습니다. 반려동물 훈련 영상도 시청하였습니다. 6월 동안 했던 활동 내용은 꾸준히 PPT를 만들었고 그냥 거의 영상만 본 것 같습니다. 7월 동안 했던 내용은 선생님께 PPT 최종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PPT를 완성시켰습니다. 공부했던 활동 내용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훈련 영상을 시청하고 반려동물 행동 부정사가 되는 법을 영상으로 시청하기도 했고 강아지나 고양이의 행동 언어를 보고 외웠습니다. 소감은 1차의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었는데 이 직업이 정말 힘들다고 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헤헤. 그리고 반려동물의 행동의 특성 같은 걸 평소에도 잘 외워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박희미입니다. 이번 제 LTI 주제는 성격 고치기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첫 번째,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 두 번째로는 제가 성격을 고치기 위해 한 활동, 세 번째로는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말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객관적, 주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이름은 박희미입니다. 저는
2010년 6월 28일 여름에 태어났고 가족관계로는 아빠, 엄마,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가 있어 언니랑 많이 싸웁니다. 제가 사는 곳은 성주군 수류면 수성리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강, 카페, 펜션, 수목원이 있습니다. 반려동물로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웁니다. 신체로는 일단 단발머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련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주관적으로 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말을 안 듣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호기심이 너무 많은 나머지 나뭇가지로 해리포터 지팡이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뭇가지를 하나 주어서 커터칼과 사포로 갈고 깎다가 손에 그만 가시가 깊숙이 박혀서 병원에 가서 손을 째는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질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께서 언니만 예뻐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에 심통이 나서 할머니 방에 아무도 없을 때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밖에 있어서 방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열쇠마저 없어서 저는 크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방에 들어가면 잘 나오지 않고 가족 간의 대화도 거의 없고 집에서는 말을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또 저는 밖에 나가는 일도 거의 없어서 바깥 세상과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는 자신감이 없고 소심해지면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보는 제 시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를 보는 시점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는 벽이 없던가요? 벨미는요 저희끼리 있을 땐 할 거라고 외생적이에요. 그러나 그냥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는 마주칠 때 많이 가려서 고심하고 말이 없어요. 저는 이러한 단점들을 정리해보면 소심하고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을 고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한 활동들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상 보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 묶기, 세 번째로는 방문 열기, 네 번째로는 가족 간의 대화입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영상 찾아보기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고 나서부터 솔직히 이 주제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튜브에 검색하자는 마인드로 성격 고치기라는 것을 검색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영상 중에 저는 소팁이라는 유튜브의 영상이 제 눈에 띄어서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소팁의 영상을 보고 나니 주제에 대한 활동에 감이 생긴 것 같았고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활동으로는 머리 묶기입니다. 머리 묶기 전후 사진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머리를 묶지 않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림 그릴 때나 시험 칠 때나 집중할 때 제 머리카락으로 제 얼굴을 다 가려버립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미술 선생님께서 머리를 묶으라는 등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머리를 묶지 않고 제 얼굴을 다 가리니까 계속 가리게 되고 제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생각도 들고 자존감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머리카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는 일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활동으로는 방문 열기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집에 오면 바로 방에 들어갑니다. 또 저는 방에 들어가면 화장실 밖 외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방 안에서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방문을 떼버린다, 히키코모리가 된다 등등 잔소리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잔소리를 듣고 나니까 너무 방에만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을 통해서 방문과 제 마음을 열었더니 부모님과의 싸움과 잔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활동으로는 가족 간의 대화입니다.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방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많이 안 해서인지 가족과 대화보다는 말 거는 것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으로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하고자 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간의 공동 화제를 찾아서 대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아이돌, 드라마, 학교 등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가족 간의 대화도 늘었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크게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의 변화가 있다면 가족 간의 대화가 늘었고 머리카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변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저의 변화된 모습을 인터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티아이 아무다는 행위에 성격은 어떤가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니들이랑 동생들이나 뭐 대화를 많이 하고요. 잘 재밌게 가르쳐 올려도 된 것 같으면 왜? 다음으로는 이번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제를 선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제를 정하고도 제가 이 활동에 대해 별 큰 필요성과 중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또 주제에 대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계속 생각만 했습니다. 또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무엇을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하고 아무 질문 안 했죠?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자, 두 번째 조 끝났고 세 번째 조 하기 전에 지금 우리 학교 이사장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시러. 이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나오게. 여러분 우리 학교가 사립학교인 건 알고 있지요? 네. 우리 학교를 자, 학생회장 인사해야지. 자, 우리 학교를 지금 이사장님으로 계신 이선희 이사장님이십니다. 학생회장. 전체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학교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공사 현장을 한번 살펴보러 왔는데 또 마침 와보니까 우리 전교생이 이 강당에 모여서
발표를 한다 그래요. 무슨 발표인가